북한은 23일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 맺어진 9.19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조선일보가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북한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군사 충돌 시 우리 측에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이러한 성명에 대한 논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9.19를 합의해놓고 계속해서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같은 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선을 투입해 나라의 안보와 자위권을 위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습니다. 더구나 국방부는 더 이상의 나라의 안보를 위해 9.19 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내를 하면서 북한의 위반 행동을 경고로서 대처해갔습니다. 군은 9.19 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공중 감시 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성명은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종북 주사파들에게 남한의 전국을 혼란케 하는 빌미를 제공함과 내년 총선을 북한의 핵 위협을 무기로 북한의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삼을 요소인 것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KUMC-TV 박찬 기자였습니다. FBI가 일하는 미국 정부 관리 암살하려고 청부살인업자 고용 추진 중이라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란이 미국 정부 관리 암살을 위해 청부살인업자 고용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주최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해외 여러 테러 조직이 미국과 서방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레이 국장은 하마스와 동맹 세력들이 보인 행동은 미국인을 공격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영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이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에 따르면 현재 FBI는 하마스로부터 자극받은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하마스를 비롯한 해외 여러 무장단체가 공격을 시사했다는 점도 우려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단 하마스뿐만이 아닙니다. 레이 국장은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인 이란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고용해 여기 미국 땅에서 미국의 전현직 고위 정부 관리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암살할 타깃이 누구였는지, 암살 계획이 언제 진행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과거 미 법무부는 이란 국적자가 암살자를 고용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고위 관계자를 살해하려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이란 국적자를 기소했었습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란 국적자 샤흐람 푸르사피 45세는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푸르사피는 $30만 의 암살자를 고용하고
볼턴 전 보좌관의 청부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미국 땅에서 이란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미국인 개인을 향한 이란의 음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볼턴 전 보좌관 외에도 이란과 연계된 다른 암살 기도도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근거 없는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당시 미국은 타당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란에 대한 터무니없는 혐의를 주장해왔다며 이란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떤 행동도 불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대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조니 에른스트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임기 중인 지난 2015년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 협정과 관련 최근 미국의 재가입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에른스트 의원은 이란은 바로 우리 미국 땅에서 미국 정부 관리들에 대한 암살 시도를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인에 대한 이란의 수많은 공격과 음모가 확인된 이후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유화 정책의 종지부를 찍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유화 정책을 끝내고 이란이 미국의 압박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미국 관리와 미국 시민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최대 테러 후원국에 조금도 제재 완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KUMC TV 뉴스 이승주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